신경성 두통에 대한 강의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두통 정말 너무나 친숙해서 현대인들에게 병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어떤 사례 있나요? 두통을 알아본 사람,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본 사람은 아마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경우는 아마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40대 여성이 조금만 어디를 갔다 오면 너무나 머리가 아파가지고 꼭 잠을 자야 한다는, 그리고 진통제를 먹어야 가라앉는다고 하면서 내원했습니다. 이분은 각종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인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따라서 치료법도 없어서 진통제로 매일매일을 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진통제가 아니라 신경과 약이라서 본인이 싫어서 요새는 안 들고 혹시 한방 치료가 있을까 하고 내원했던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면 머리가 너무나 아프고 뒷골이 땡기면서 너무나 괴로워서 잘 일어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동네 약국 약사 말씀이 자기가 먹는 약이 너무나 센 약인데 그렇게 센 약은 이 동네에서 두 사람뿐이 없다고 할 정도로 본인 약이 굉장히 센 약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통이 심했던 것이죠. 일반 yan약은 들면 속이 뒤집어져서 듣지도 않는답니다. 한약을 먹어도 치료가 잘 안 되더랍니다. 이럴 경우 생긴 모습에 의한 체질적인 요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분은 코가 오똑하게 크게 생겼습니다. 그냥 큰 게 아니라 오똑하게 크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생겼습니다. 강하게 생기는 것은 코가 물렁물렁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 코에 살이 하나도 없으면서 뾰족하게 나온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뾰족하게 나온 것을 강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각이 진, 여기 각이 졌어요. 여기가 둥그렇게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여기 선이 각이 딱 졌어요. 각이 진 그런 특징이 있고 관골이 나온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 볼 때 얼굴이 각이 진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속마음은 유한 사람입니다. 아주 부드럽고 착한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입니다. 또 가던 곳만 가지 새로운 곳은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말하자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속마음이 약해서 남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혼자 꽁꽁 앓고 인내하다가 기가 울체돼서 병이 생기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얼굴이 각이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코도 오똑하고 크고 관골이 나왔으니까 더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그러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울체된 것이 있어서 머리가 아프고 붓게 붓는다고 생각되어서 유기음자라는 약을 투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음자라는 한약을 투여 후에 이제는 여기저기 아픈 것도 없고 머리도 훨씬 덜 아프다고 했습니다.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견딜만 하다고 했습니다. 네. 강한 진통제로도 낫지 않았던 병이 어떻게 이 유기음자로 바로 이렇게 나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유기음자는 바로 생긴 모습에
따라서 그 체질을 감별해서 쓴 겁니다. 얼굴에 각이 지고 여성 쳐놓고는 코가 크면서 오똑하고 그런 모습이 바로 기가 울체돼서 병이 생기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약을 쓸 수 있었고 더군다나 맥도 울체된 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붓는다고 했으므로 기문에 가보면 여성 스트레스에 의한 부종을 치료하는 한약인 유기음자가 있는데 이 약을 처방한 것입니다. 왜? 사람이 부으면은 그 부은 원인을 찾아서 붓는 것을 우선 치료해야 한다는 한의학적 이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죠. 이 약은 한의세를 보아도 스트레스나 화에 관한 기록이 있는 기문에 나오는 처방이지 두통 이야기가 있는 두통문에 나오는 그러한 처방이 아닙니다. 기문은 기가 울체돼서 오는 질환에 관한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는 조문입니다. 즉 스트레스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병증을 치료하는 그런 조문이 바로 기문입니다. 그 기문에 나오는 유기음자를 투여했더니 여러 가지 붓는 증상과 불편한 증상이 치료되면서 두통도 좋아진 것입니다. 네. 아침에 얼굴이 붓는 걸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한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사실 여자분들이라면 아침에 붓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많죠. 한약에서도 이렇게 붓는 것이 치료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푸석푸석하게 붓는 겁니다. 그것은 얼굴이 이렇게 물렁물렁한 사람들, 살이 물렁물렁한 사람들, 부은 듯한 평소에도 이런 사람들이 저녁에 뭐를 먹었을 때 아침에 붓는 겁니다. 이거는 위장과 연관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같이 얼굴이 각이 졌으면서 코가 오똑하고 코에 살이 없고 얼굴에 살이 없는 사람이 아침에 푸석푸석하게 붓는다. 이러면 이거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저녁에 먹는 사람들 꽤 많아요. 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여성들이 붓는다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붓는다고 해서 이뇨제를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아침에 붓는 것은 스트레스에 의한 것은 부기입니다. 부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의한 부기로 본 것입니다. 네. 그런데 붓기와 부종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붓기는 스트레스에 의한 겁니다. 붓는 건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느끼기에도 부어서 아주 불편해요. 그런데 부기가 있고 부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기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기가 순환이 안 돼서 몸이 부푸는 것입니다. 부종은 습이 정체된 거예요. 또는 다른 여러 가지 큰 병에 의해서 붓는 겁니다. 그래서 부기가 있을 때 부종 치료약을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한약이 됐건 양약이 됐건 부종 치료약을 쓰면 안 됩니다. 부기는 스트레스만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기가 울체된 것을 풀어주면 기가 순환이 되어서 저절로 붓는 부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통도 마찬가지 원리로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료 결과 어땠나요, 박사님? 네,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머리가 아픈 것이 거의 없어졌고 이제는 진통제를 언제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잊어버리고 있답니다. 피곤이 훨씬 덜하다. 보약을 쓴 것도 아니에요. 기 울체된 것을 풀어주는데 피곤한 게 없어졌더라. 가슴 아픈 것과 등이 아픈 것이 동시에 없어졌다. 남자가 등이 아프면 전기가 부족한 거고
여자가 등이 아프면 스트레스입니다. 아침에 붓는 것도 덜하다. 뱃속도 편안하고 가스도 덜 찬다고 하면서 정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네. 그런데 피곤한 것도 좀 덜해졌다면 몸을 보호하는 약제도 좀 처방을 해주신 건가요? 물론 그 약에는 보약이 전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약을 먹고 피곤한 것이 훨씬 덜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편치 못해서 피곤했던 것입니다. 예, 피곤하다 그러면 흔히 인삼, 녹용, 공진단, 십전대보탕 이래요. 그런데 아마 그런 약을 이 사람이 썼으면 전혀 피곤이 풀리질 않았을 것입니다. 유기음자는 전혀 보하는 약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기가 울체된 것이 풀리면서 기혈이 순환돼서 인체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니까 인체적으로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피곤이 없어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여성이 피곤했던 것은 심기가 울체됐다 또는 기가 울체됐다, 화가 우울했다 이런 마음의 증상 때문에, 마음의 병 때문에 피곤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뱃속이 좀 편안해지고 또 가스가 덜 찬 건 어떤 원리인가요? 네, 우리가 가스가 찬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소화장애를 생각하죠. 배가 더부룩하다. 밥 먹고 나면 가스가 찬다. 이건 소화장애 분명히. 배가 부르면서 졸립다. 이거 소화장애예요. 그런데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또는 조금 먹었는데도 분명히 배가 부를 것 같지 않은데 가스가 차다. 이거는 여성들의 경우에 많은데 스트레스에 의해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성들이 소화장애에서 장애로 가스가 차는 경우가 있어요. 콩팥 기운이 약해져도 가스가 찹니다. 콩팥 기운은 왜 약해지느냐? 오래 서 있거나 성생활을 너무 탐하는 남성의 경우 신기가 허해지기 때문에 가스가 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도 기가 울체돼서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찼던 것입니다. 더구나 우울하고 외로운 것도 덜해졌다고 했는데요. 한약이 이렇게 마음적으로 어떤 우울했던 것이나 외로운 이런 것들도 다스려주는 그런 한약이 있습니다. 한약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합니다. 이것은 한약이 묘한 게 아니라 인체가 묘한 것입니다. 정말 인체는 신비롭고 묘한 것입니다. 한약을 복용 후 외로움과 우울함이 적어졌다고 느끼니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병은 자신이 헤쳐나가야 됩니다. 의사는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사가 잘 고쳐줘도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병은 다시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커갈 수도 없고 아이도 클 수가 없습니다. 이끌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자꾸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성이죠.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병이 올 것 같은데도 그거를 몰라요, 자기도. 왜? 맨날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같은 병이 자꾸 반복돼서 오는 것입니다. 같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것이고 의사가 도와주면 본인이 그 주의사항을 지켜서 병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또는 생긴 대로 치료한다는 이러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